안녕하세요. 학교폭력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 선임된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쟁점을 다루기 위해서는 크게 네 가지 항목을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신청이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형사고소라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민사손해배상 청구고요. 네 번째로는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기타 조치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쟁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된 경우에 우리 아이를 위해서 만약에 부모님이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는 첫 번째로 학교폭력위원회의 개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개최 신청에서 변호사는 주로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게 되는 경우에 학교폭력의 가해자에 대하여 선생님들이 심정적으로 동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보통 학교 생활이 활발한 경우가 많고 피해자는 상대적으로 학교에서 조용히 지내는 경우가 많아서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선생님들이 피해자가 피해를 입을 만한 행동을 했고 피해를 입을 만한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이다. 그러므로 가해자에게는 그다지 큰 잘못이 없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행태를 막기 위해서 학교폭력 가해자의 악성이 어떠한지, 피해자는 가해자의 행위로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잘못도 없다는 점 등을 부각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학폭위가 신청이 돼서 가해자에게 학교 내부에서의 징계가 내려지는 경우에 자칫하면은 학교의 교사들에게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교의 교사들은 상당 부분 가해자의 가해를 축소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를 위해 선임된 변호사는 가해자를 옹호하는 그 같은 행태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여 피해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어떠한 피해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폭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 피해자가 학폭 결과에 도저히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을 통하여 상급기관에 학폭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형사고소입니다. 우리나라의 형법상 형사 미성년과 성년을 가르는 기준은 만 14세입니다. 만 14세라 하는 것은 중학교 2학년 생일이 지나서이겠죠. 그렇지만 만 14세가 되었든 안 되었든 학폭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가능합니다. 사실 만 14세라는 선이 형사 미성년을 가르는 기준이긴 하지만 학교폭력 가해자의 어떠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만 14세를 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통상은 소년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소년 절차라는 것은 미성년자, 즉 형사 성년 여부를 불문하고 민사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준형사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사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 폭력에서 이루어진 가해 행위가 단순한 학교 폭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상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가해자는 학교 폭력 행위에 대한 학교 내부의 징계에 더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형사처벌 또는 형사처벌에 준하는 보호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학교 폭력 행위가 단순히 애들 사이에서의 어떤 괴롭힘, 학교 내에서의 징계로 충분한 행위가 아니라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어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고소 대리를 변호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검사든 형사든 수사기관을 상대로, 물론 검사가 적절할지 형사가 적절할지는 사안에 따라서 검찰 고소, 경찰 고소를 변호사가 판단하게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고소장이 구성 요건에 해당하도록 정교하게 구성하여 고소가 들어가게 되면 형사 절차 혹은 형사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나이 혹은 재반 사정상 소년 절차로 진행되게 되는 경우에도
적절한 수사와 소년재판 등이 이루어져서 가해 학생에게 형사처벌, 최소한 소년보호처분 같은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형사고소까지 진행한 이후에는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해 선임된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라든지 학폭징계로 가해자에게 잘못이 있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이를 증거 삼아 가지고 학교폭력 가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진 폭력행위로서 학교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라면은 학교가 국공립학교인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학교가 사립학교인 경우에는 학교재단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적인 처벌, 즉 소년재판에서의 처분이나 혹은 학교폭력의 징계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적절한 배상 조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필요한 것이겠죠. 민사소송을 통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만약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배상을 받는 것이 피해자로서도 번거로운 절차라면 고소를 한 상황에서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가해자와의 협의 등을 통해 가지고 배상을 이끌어내는 것도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처럼 크게는 학폭 신청,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피해자를 위해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주된 업무 영역이고, 여기에 더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이라든지 청원 혹은 이러한 상태를 방치한 교직원에 대한 감사 청구라든지 교육청의 진정 등을 제기하여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도모해 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피해로서 괴로워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 변호사, 학폭에 정통한 변호사가 피해자를 위해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충분히 상의한 후에 그러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피해 회복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학폭 피해자를 자녀로 둔 부모님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